오늘은 불임 사건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00만 명의 관객을 끌어들인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불임 사건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오늘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영화 관객들이 이미 무죄를 판정했듯이 현실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 재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불임 사건 관련자는 모두 19명입니다. 이 가운데 11명이 1999년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10년 만인 2009년에 재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집시법, 계엄법, 범인도피 등의 대부분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형량만 조금 깎아줬을 뿐 혐의는 그대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11명이 아닌 다른 5명이 따로 낸 재심 사건입니다. 이번 재판부는 5년 전 재판부와는 달리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영화 변호인의 장면을 떠올리며 판결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고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부입니다. 대부분의 재심 사건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를 근거로 고문을 인정하고 고문에 의한 자백이니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런 보고서가 없었습니다. 재판부도 이걸 아예 따지지 않았습니다. 영화 변호인을 보면 국밥집 아들은 영장 한 장 없이 경찰에 연행되고 바닷가에 버려진 여관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죽음을 넘나드는 엄청난 고문을 당합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불법으로 끌고 간 그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경찰의 수사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설사 고문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경찰의 불법 연행과 구금만으로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적 표현물 부분입니다. 영화를 보면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등의 책 등이 나오고 증인이 나와서 불원서적이라고 증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980년대의 판사는 그런 증언을 받아들여서 이적성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비록 위 서적들이 사회주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등의 사정이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의 존립 등을 위협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들에게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세 번째 쟁점은 사상과 이념에 관한 부분입니다. 영화를 보면 국밥집 아들은 사상이 뭐냐는 질문에 머뭇대다가 자신 없는 목소리로 실존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회주의라고 말해도 무죄라고 말합니다. 판결문은 이렇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정권에 반대한다거나 사회주의에 관한 공부를 한 정도가 아닌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피고인들의 학생운동이나 현실 비판적인 학습 행위만으로는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영화 변호인의 관람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서자 과거 이 사건 검사나 판사들이 자기 변명을 넘어서서 진실을 왜곡하려는 발언을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을 다물라고 말입니다. 33년 전 불임 사건의 변호사 노무현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부분도 국가보안법 부분이었습니다. 불법 연행과 구금, 고문을 밝혀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적성이 있는지 알기 위해 학생들이 읽었던 책들을 밤새워 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통령으로 있던 시절에도 불임 사건은 완전히 굴레를 벗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죽고 5년이 다 돼서야 완전한 무죄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봉화마을에 묻혀있는 노무현 변호사에게 뒤늦은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